네, 반갑습니다.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급 종목, 해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원래 10날 월급날이기 때문에 10날 해결을 했어야지 됐는데, 만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가 좀 복잡했죠? 그래서 이 만기 때문에, 조금 미뤄졌고요.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잘 보시면서 가시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월 월급 종목은 두 종목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장 상황이 영 녹록치가 않아요.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저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종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든 시간이 되면 다 오른다는 거, 그 부분들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 자동화이긴 한데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로봇을 이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도 좋아요. 점유율도 좋고 그런 기업이고요. 하나는 이제 엔터주. 엔터주는 사실 뭐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기는 한데, 반짝 특수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 돌아온 아티스트들이 또 얼마나 또 땡겨줄 것인지 그거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까지 같이 볼 겁니다. 일단은 월급 봉투를 가지고 주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도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봅니다. JVM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기업이에요. 자, 2025년도 매출액은요, 역대 최저치를 찍었어요. 1731억 최저치를 찍었고요. 25년도 영업이익은 333억. 좋습니다. 수익률은 좋은 편이고요. 회사도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한번 팔아먹고 이제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매매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자, 이게 월종이었는지 아니면 리딩 종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익 내고 팔았다가 지금 다시 진입하는 모습인 거죠. 자, 로보틱스 조제 자동화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봇 팔, 이 다관절 로봇 팔을 적용해 가지고요, 그 조제 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메니스라는 건데, 이게 그냥 반응이 좋아요.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 북미, 유럽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좀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수출 비중은 50%를 돌파했습니다. 잘 팔리고 있어요. 돈 잘 벌죠. 글로벌 조제 자동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북미 바이알 시장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R&D 투자는 매출의 약 5.9%. 자, R&D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하지 않고 계속 그걸로 뽑아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R&D 투자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국내 신제품을 통해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고령화로 약 조제가 폭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거나 또 약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요거를 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사들이 지금 눈에 다크서클이 막 맺히고 난리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기 위하여 뭐가 등장했다? JVM의 로봇팔 메니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로봇팔이 하게 되면은 오차 없이 딱딱딱딱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와, 빠르다. 순식간에 수많은 물량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1위, 전 세계 약국 점령 1위,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점유율 1위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유럽은 아직은, 공식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어 있네요. 2026년도에는 대규모 공급 계약과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JVM의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2차 반등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추세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24년도 말 25년도에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추세가 한번 꺾였죠. 이때 한번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느낌적인 느낌이 이때 팔아먹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2025년도 9월 그 정도 됐죠? 네, 그 정도이고 10월까지 연결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급락에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주가 떨어졌다가 지지선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지지 포인트가 23,000원 정도, 25,000원이네요. 25,000원 정도 잡혀 있고요. 이평선이 딱 모여들었어요. 자, 지금 숙제는 뭐냐? 장기 이평선이 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024년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어땠어요? 2024년도 들어올 때부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냥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RSI 지표는 이제 슬슬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횡보하고 있다가 슬슬 회복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월봉상 패턴 보시면은요, 네, 포지션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35,000원. 지금 26,000원이죠. 가격대를 보시면 25% 30% 정도 나오는데 요 구간만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2020년도부터 나온 이 저점 상승 포인트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위쪽에 고점은 유지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상승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삼각수의 형태. 자, 꼭지점이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아마 2026년도가 이 자리를 넘어서는 어떤 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직전 고점 때 또 3만원대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면 이평선 모아놓고 움직이는 상황이라 장기평선도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엄청 들어와 있는데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시점은 그냥 뭐 바로 잡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약간의 변수를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25,000원에서 25,500원 여기가 지지선이니까요. 요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냥 뭐 대충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2월 20일 이거 예고까지 다 해줘야 돼. 2월 20일 오후 1시 즉 13시경에 아마 전후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충분하시겠죠. 전 2월 20날 매수합니다.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이니까 이제 또 상황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종목은 그게 변하진 않아요. 변동성이 크진 않은 종목이라서 괜찮으니까 네, 편안하게들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 단기적인 패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선도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얌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PER은 10배, 괜찮죠? 자, PBR은 1.44배, 정상입니다. 유보율은 3,700%, 부채비율은 35%. 재무적으로는 아주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기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기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두 번째 종목은 엔터주잖아요. 엔터주는 뭐냐?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섭니다. 2025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이익. 지금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 나오면은 또 한번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자, 362억 누적 영업이익입니다. 적자였다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23%. 뭐 나쁘지 않죠? 네. 자, 핵심 IP의 귀환. IP가 뭡니까? 그 특정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제가 아는 블랙핑크. 여러분이 아는 그 블랙핑크입니다. 네. 멤버는 제니밖에 모르지만 아무튼 블랙핑크. 북한도 갔다 왔던 블랙핑크. 그래서 블랙핑크는 알아요. 들어서 내가 알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본 적이 있을 것 같기는 하죠. 네. 제니는 제가 봤어요. 얼굴 동글동글한 애 맞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 2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 예정. 야, 요즘에는 뭐 하이브 BTS도 마찬가지지만 난리가 아니랍니다. 월드 투어 그냥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막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베이비 몬스터는 잘 모르는데요. 네.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데뷔 후에 글로벌 팬덤의 급성장, 신규 캐시카우의 등극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한 기대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및 아시아 시장의 견고한 인기 기반 수익 창출. 일본하고 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겠죠. 뭐 여기저기 딴 데서도 다 네, 인기들이 많아서 요즘에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3분기에 나온 누적 실적을 한번 상세하게 보시면 1분기 53억이죠. 2분기에는 74억, 그 다음에 3분기에는 235억. 자, 그냥 팡팡팡팡 뛰어요. 그럼 4분기에 실적이 얼마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4분기 실적이 얼마 안 나와도 당연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 요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력한 흑자 전환 기조 유지, 그리고 26년도 역대급 월드 투어의 모멘텀.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죠. 네. 블랙핑크는 모르겠고요. 네.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면서 전 세계가 핑크빛으로 그냥 물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가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네, 걸그룹이라고 하네요. 글로벌 차트를 점령하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26년도 월드 투어 매진. 야, 죽인다. 네. 그래서 주가는 11만 원으로 고고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 대비해서 보면은 11만 원은 조금 너무 많이 올려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1, 2, 3분기 수익이 차곡차곡 네, 금고에 쌓이고 있어서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버릴 건 없는데 자, 이 기업은 뭐냐? 네, YG 엔터테인먼트. 자, 차트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차트 보시면 아까 본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비슷합니다. 네, 추이는 이렇게 우상향이고요. 이평선 꼬여 있죠. 자, 이평선 수렴하면서 돌아서는 자리. 이런 자리 좋아요. 네, 좋고 지금 가격대가 72,000원인데 11만 원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뭐냐? 직전 고점일 것 같아요. 그죠? 직전 고점을 넘기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성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관 쪽 매수는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여기 급락한 포인트가 있었죠. 여기다 털어버렸거든요. 자, 요게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자, 저점 지지 라인 때는 조금 지나친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요 자리, 네, 요 자리 6만 원 정도가 저점 지지 라인 때가 일단은 되고요. 그거 아래쪽으로도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4만 5천 원 정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많이 내리면은 지금은 네, 6만 5천 원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상황이라면 아마 6만 5천 원 정도가 적당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구간들 11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월봉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신고가 패턴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포지션을 만들기 전에 일단 넘어간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자리들, 네, 역사적인 그 신고가 넘어간 자리들, 그 자리 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번, 2번 했고 세 번째인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평선이 꼬여 있었어. 이러면은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뚫고 넘어가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 자, 완벽한 월봉상 눌림목이죠. 월봉상 눌림목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11만 원 넘어서게 된다. 증거사 목표치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네, 역사적 신고가 두둥. 네. 그러면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포인트. 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라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갔다는 거. 그래서 요게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관들은 그냥 유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매수는 언제 하면 되느냐? 아무 때나 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7만 원 정도 시점까지는 노려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장이 조금만 주춤거린다 그러면은 아마 7만 원대 아래쪽 6만 한 8천 원 정도까지도 매수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냥 나쁘지 않다라면 네, 7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에서 아마 매수가 되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2월 20일, 2월 20일 13시경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월 월급 종목 로봇 자동화와 엔터주 해가지고요. 로봇 자동화는 JVM, 엔터주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월급 종목은 말씀드리지만 꼭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제가 월급날 제가 매수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걸 사냐 라고 하시면 안 사셔도 되고요. 네, 그런 거고 리딩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때는 제가 방송이나 시황을 통해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뭘 사냐 그리고 한번 구경하시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혹시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차트를 좀 더 잘 보고 싶으시다라면 성투자 유튜브로 오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팟빵 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는 분들은 성투자 유튜브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 오셔서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월급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남은 휴일 또 열심히 또 즐겨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출발하자고요. 자, 출발이 아니라 마치는 거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